김진의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달 생활비 얼마나 쓰십니까? 많은 주부님들도 계실 텐데 60만 원으로 혹시 3인 가족 한 달 생활비가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답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주제, 황희 후보자의 60만 원 생활비.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마침 오늘 황희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는 날이라서 여러 가지 황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 국회 청문회에 앞서서 김진 돌직구 청문회라는 느낌으로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황희 후보자 이딴 해명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대 해명 논란인데, 자, 의혹도 의혹이지만 해명도 별도로 논란이다라는 것. 일단은 한 달 생활비 60만 원꼴. 자, 이에 대한 해명은 자, 너무나도 유명하죠. 아내가 미용실도 안 가고 스스로 머리 자르고 명절에 고기 선물이 많이 들어와서 따로 식비가 안 든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구정에 들어온 고기를 추석까지 먹냐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전세 대출은 출판 기념회 수입으로 대체했다라는 것도 해명이 논란. 두 번째 의혹에 대한 해명은 본회의를 직전하여 병가 내고 스페인 가족여행 간 거. 그러자 그 비서진이 왜 그걸 병가라고 썼는지 모르겠다. 비서진의 착오다. 보좌관 탓. 의혹 세 번째,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만 고액 후원자의 생년월일이 999년생으로 돼 있는 거 관련해서 그럼 절차상 오류, 업무상 오류에 불과하다. 별거 아니다. 라는 식의 해명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황희 장관 후보자의 3대 해명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셨습니다. 일단 기자로서 이재명 기자, 이 세 가지 해명이 다 논란인데 이 중에 뭐랄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해명이랄까요? 이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해명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그 논란들에서 다 전부 해명을 제대로 잘 하셔야겠죠. 근데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일단 월 생활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9년도에 1년 동안 720만 원의 생활비를 썼다. 그러고 보니까 월 60만 원 꼴이다. 과연 3인 가구가 60만 원 살 수 있느냐. 알고 봤더니 2019년도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3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 금액이 298만 원, 약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예. 평균적으로,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그에 못 미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3인 가구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식비만 그 중에서 한 80만 원 넘게 잡혀 있더라고요. 통계청 자료에 보면. 보통 그렇죠. 그럼 60만 원으로 사실 식비조차 감당을 못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해명은 명절 때 들어온 고기가 많아서 뭐 특별히 식비가 안 들었다. 근데 사실 글쎄요, 뭐 오늘 청문회까지 그렇게 해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 해명은 사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볍게 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청문회에서 과연 이 60만 원 한 달 3인 가구 생활비가 과연 가능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충실한 해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 차원에서는 좀 두 번째 저희가 의혹으로 정리를 했던, 본회의가 있는데도 본회의를 병가를 내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이렇게 생활비 논란 같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인으로서의 의식, 공인의 의식,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은 가장 중요한 게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인데,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간 것도 문제인데 그걸 병가라고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로 신고라고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기도 이제 공인 의식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비록 이제 데스노트는 없어졌지만 정의당도 이 부분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결론적으로 꾀병을 부려 결근하고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일반 직장인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또한 근검절약을 이유로 밝혔는데 이거 실화가 맞습니까?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서 2020년 3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지출이 290만 원이 넘는 현실을 봤을 때 황희정승도 믿지 못할 자린고비 수준입니다. 거의 단절에 가까운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자, 오늘 청문회가 있고 정의당도 단단히 의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네. 혹시 형수님이랑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되세요? 뭐 저 60만 원은 더 들겠죠. 더 듭니까? 60으로 생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이런 해명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기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청문회에서 정식으로 해명을 할 거고, 저 문제는 이제 뭐 오다가 다 기자들하고 뭐 얘기하는 중에 뭐 저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저게 해명은 아닐 겁니다. 황희 후보 측에서 해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어떤 계산법으로 60만 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60만 원은 본인이 내가 60만 원 갖고 생활했다가 아니라 야당에서 계산해보니 그렇다는 거잖아요. 한 달 꼴을 60만 원 꼴이 그렇습니다. 된다. 그래서 아마 본인은 출판 기념회 등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수입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뭐 생활비에 일부 충당한 것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겠지만, 사실 그 역시도 야당이 만만찮게 아마 집중적으로 물고 들어질 거예요. 대체로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다 보면, 우리 다 국회의원들 해보셨으니까, 김병민 의원님 아직 안 해봤구나, 국회의원을. 예. 해보면 주세요, 또 아픈 상처를. 출판 기념회를 하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남는 저희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명을 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병가 가지고 간 거. 네. 이 문제도 이거는 해명이나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잘못했다고 딱 사과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아, 병가 내고 여행 간 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병가라고 비서진이 착오로 잘못 적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변명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때 국회의원이 해외를 간 게 잘못이죠. 본질을 정확히 알고 이 문제는 정확하게 변명, 해명할 것 없이 사과드려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액 후원자 저 문제는 선관위에서도 위법은 아니나 고의성은 없으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명으로 저렇게 거짓으로 신고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액금 300만 원 이상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잘 안 알려줄 수도 있고, 신고 시점까지 그걸 파악을 못할 경우도 있어 저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희 후보자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솔직하게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국민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청문회를 잘 치를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제1야당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들어보시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살림 내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기재부 장관으로 등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 장관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야당은 이렇게 벼르고 있고, 마침 또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는데, 일단은 뭐 한 달 생활비 60만 원 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국세청에 황희 후보자가 스스로 공개한 한 달의 지출 내역을 12분의 1로 계산한 내용이라, 일단은 분명히 청문회에서 황희 후보자의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해명 가운데 출판 기념회 수입금을 전세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라고 했어요. 보통 이 공인이 어떤 공무상으로 얻은 수익을 사적인 어떤 뭐 전세 대출금이나 생활비로 써도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께서 국회의원 해봤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국회의원을 안 해봤던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 되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출판기념회 열어서 그 돈 막대하게 끌어들여서 이거 전세금 빚 갚는 데 쓰고, 명절이 되면 일반 가정들의 그 고기 선물이 넘쳐나는 집이 몇 집이나 되겠습니까? 황희 장관 후보자 보니까 명절에 고기가 넘쳐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고, 그렇다면 황희 장관이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건대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뿐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나 갖추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번 주가 설 명절이죠. 어제 동네에 있는 지역 전통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동네 전통시장에 가니까 이번 설에는 가족이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역대 명절 중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냐면서 통탄을 금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황희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 이어지게 되고 관련된 해명들이 이미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구정 명절의 밥상 민심에서 가장 먼저 오르내리게 되는 정치 뉴스는 황희 후보자에 대한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 정도 내용이라면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봤으면, 얼마나 야당을 우습게 봤으면 그동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덕성 문제에서도 기본적인 국민의 눈높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황희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상식의 기준은 어디로 갈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우리 조금 전에 배준영 대변인 얘기 봤던 것처럼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차라리 문체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으로 갔으면 없는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마련해 갖고 쓸 수 있는 그 독한 생활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대한민국 재정이라도 튼튼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 아마 오늘 청문회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 정말 마지막으로 고심이 깊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